고교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에코 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야, 대표님 네. 헤어스타일이 어. 야 젊어졌어. 아, 이거요. 네. 머리를 좀 기르자 하고 생각해서 네. 2달을 안 자르고 버텼다가 아, 그냥 예전처럼 깡총하게 스포츠 머리가 아니라 네. 그냥 조금 길러봤어요. 아 예전처럼. 지금 딱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네. 그 응팔에 태기머리예요. 아 태기머리. 네. 아, 바둑기사. 네네네. 어떻게 다 박보검. 그 이창호가 이제 모델이었죠, 원래 모델. 그렇죠. 그렇군요. 맞아 이창호 맞아. 기사. 예. 아니 그 이창호 9단이었나요 그때도? 그 그분이? 당시 때는 제가 이창호가 16살 때 네. 그렇죠. 임혜봉 구단하고 3번기 바둑을 둬서 2대1로인가 뭐 이기는 걸 봤어요. 첫 세계 챔피언 되는 걸. 9시간을 두는데 반집 차이로 다 2대1로 이겼는데 반집 차이로 거의 이겼던 것 같아요. 야. 그거를 진짜 눈이 빠지게 본 적이 있어요. 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9단이 아니라 뭐 2단. 6단. 그렇죠. 되게 네. 그때는 6단. 어렸을 6단이었어요. 때죠. 그러니까. 그걸 시작으로 해서 뭐 연전연승하면서 전설적인 기록을 쌓은 분이죠. 그렇죠. 아. 야. 그 원래 그 실화를 바탕으로 그 해서 모델이 이제 네, 네. 박보검이 아직도 한 그 태기. 기록을 세계 타이틀 기록이라든가 승수 기록은 아마 못 깨고 있을 거예요. 네. 이야. 그 태기가 나이를 네. 들면 이렇게 우리 그 대표님처럼 되고.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야, 극찬이다. 스마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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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네, 아니 그 폴리 박사님 지난달에 오셔가지고 네. 그 사마귀 얘기를 재밌게 했었거든요. 아우 장하는 그 이후에 하루였어요. 한 달 동안 네. 지금 달라스의 사마귀 얘기로 분분합니다. 그래요. 사마귀가 뇌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분주하다는 걸. 야, 달라스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어요. 네, 열광했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기대해 아주 봅니다. 낭만적인 이야기. 와우. 낭만적인 이야기. 낭만적인 벌레? 로맨스가 딱 있어야죠.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벌레는 하루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하루만 살다 가는 거야. 아우. 하루보단 더 살아요. 불 같은 사랑을 나눠야지. 음. 네, 그렇죠? 벌레들이 많이 그래요. 오래 못 살아요. 불나방. 불나방. 네. 네, 그렇죠. 야. 세상에. 자, 그렇게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키다리 아저씨 각따기. 사마귀도 아니고 각따기. 각따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각닭이라 그래서요. 네. 우리가 보통 영어권에서는 크레인 플라이라 그래요. 크레인 그러면 학이잖아요. 네. 두루미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물건을 이렇게 쌓아올 때 쓰는 기중기 있죠. 맞는데 크레인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크레인. 크레인. 네. 그래서 뭐 두루미벌레, 기중기벌레 그래요. 아하. 네. 근데 사실은 영국에서는 Daddy Long Legs 그래요. 그러니까 키다리. 키다리 아저씨가 원래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불러요. 모기 같이 생겼는데 길쭉쭉하게 생겨가지고 다리가 긴. 모기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무진 않. 모기에 이제 모기를 뻥튀기 튀어서 그냥 확 떼놓은 것 같은 오. 그렇게 생긴 벌레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부르기를 왕모기. 아 맞아. 왕모기다. 아. 네, 우리 왕모기라 그러죠. 한 모기가 보통 한 3월 달부터 나오는데 네. 2월 말 3월 초 되면 여기 왕모기 나타났어요. 빨리 와서 잡아주세요 하고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오. 그런데 보면 모기가 아니거든요. 깍- 모기처럼 생겼는데 너무 크고 혐오스럽게 생겼으니까 네네. 저게 모기인가 보다 그래서 왕모기라고 부르는데 실은 왕모기가 아니라 파리모기예요. 그래요? 네, 파리모기여서 모기처럼 물거나 곤충은 아니에요. 생김새만 보면요. 물리면은 곧장 직사할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으로 치자면 딱 키다리 아저씨하고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요. 그렇구나. 실제 영국에서 부르는 이름도 키다리 아저씨고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물지도 않고 네. 사람에게 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생긴 것만 해충처럼 생겼고요. 네. 네. 실제로 먹는 먹이라든지 하는 활동을 보면 네. 익충에 가까워요. 익충에 그래요? 가깝다. 좋은 벌레라고 보시면. 그럼 집에서 날아다니면 놔둬도 되나요? 네. 어머. 근데 애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 그리고 가만 놔둬도 잘 죽어요. 힘이 없어서. 예. 날아다니다가 힘이 없어서 그냥 실제 그래요. 자기 알아서 죽어서 떨어지는군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쉽게
각닭이 그러니까 크레인 플라이가 어떤 벌레인지를 식별할 수가 있는데요. 네. 모기와는 다르게 각닭이는 전혀 흡혈하지 않고요. 예. 네. 주로 먹는 게 뭐냐면 이제 성충이었을 때 예. 수액, 그러니까 꽃꿀, 네. 꽃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꽃가루를 이렇게 이제 묻혀서 네. 꽃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분 활동을 해요. 야, 그 꿀벌하고 비슷하네요. 꿀벌하고 역할이 똑같아요. 아니 사랑의 전령사네요. 네, 그러니까 오. 사실은 익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네요. 익충이네요. 뭐 꿀벌처럼 개체수가 많거나 많은 꽃꿀을 따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몸이 가벼우니까 이제 키만 크지 그렇죠. 길이만 길지니까 많은 꽃꿀을 이렇게 옮겨 다니지는 못해요. 옮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생긴 게 보면 모기는 입이 길고 빼쭉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끝을 사람의 살갗을 이렇게 파고 들어서 네. 여기 마비시켜요. 마비시킨 다음에 이제 피를 빠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파리처럼 끝에가 뭉툭해요. 네. 그 단면이 넓어요. 마치 물을 딱 반을 잘라 놓으면 널쩍하죠.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게 딱 되면 즙이 나오는 것처럼 이 각닭의 입도 파리의 입도 보면 앞이 이렇게 무의 단면처럼 잘라놓은 단면처럼 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꽃꿀 같은 걸 이렇게 빨아들이기가 좋죠. 이야. 파리도 그러고요. 네. 그래서 즙을 잘 빨아요. 느낌적으로요. 이렇게 네. 즙을 잘 빨고 그걸 단면적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네. 얘가 조금 그 모기보다도 훨씬 더 넓적한 부리가 네. 있고 짧고 그렇죠. 널쩍해요. 작고 그 느낌적으로 이 보바티를 먹을 때 스트로가 빨대가 넓적한 걸 크죠. 집어주는 큰 거죠. 빨대. 네,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네. 해바라기 같아요. 해바라기가 동그랗고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 모양이요? 예, 입 모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즙을 빨아당겨야 예, 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충 단계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벼나 보리에 또 곡물에 뿌리를 갉아먹어요. 그때에 이제 잠깐 해충의 시기를 겪어요. 뿌리를 먹는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모기 유충들은 주로 깨끗한 물에 많이 사는데 네. 이 각닭이 유충들은 더러운 물에 잘 살아요. 음. 미꾸라지하고 같이 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흙탕 같이 또 이끼가 많은 더러운 물에 사는데 거기서 살면서 계속 그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네네. 이끼라든지 더러운 것들을 먹고 배설을 하기 때문에 물을 정화하는 작용을 많이 해요. 실제로는 좋은 그 익충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네요. 예. 네네. 아니 이 그 모기들은 맑은 물에서 많이 번식을 하고 각닭귀는 지금 주로 더러운 물에 네, 있어요. 더러운 물을 그 먹고 산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면역력이 이렇게 증가되면 좀 수명도 모기보다는 훨씬 길을 거다 그렇진 않아요. 이런 생각이 훨씬 드는데 짧아요. 예, 성충이 길어봐야 한 열흘에서 15일 사니까요. 성충이. 이렇게 나쁜 물만 먹으니까 금세 죽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른 봄이 되면 뭐 봄이라고 하기도 하고 겨울 끝자락하고 이른 봄 중간 정도 되죠. 네? 그러면 갑자기 뭐 지퍽지퍽한 이제 뭔가 얼었던 땅이 녹으면 네네. 거기서 뭐가 많이 날라오기 시작을 그렇죠. 해요. 네. 거기에 이제 각다기가 나오는데 눈도 크고 눈이 커요. 다리도 길고 그렇죠. 날개도 커요. 그런데 얼마나 가느냐면 보기만 커 보이지 실제는 뭐 실같이 가느다란 몸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날개도 얇고 길고. 그래서 나는데 모기처럼 왱왱거리면서 빨리빨리 날지를 못하고요.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날아요. 바람 불면 이렇게 힘이 없죠.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고 그리고 벽에서 한참을 있어요. 아예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 걸 싫어하냐면 한 번 벽에 앉으면 이렇게 사람이 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바로 옆으로 움직이고요. 멀리도 안 날아요. 여기서 또 옆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네. 한 번 벽에 앉으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많아요. 네, 이게 말라 죽을 때까지 붙어 있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선 사람이 이렇게
잡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 귀찮아 그러면서 날개 하나 띄고 다리 하나 띄고 다 또 도망가요. 근데 잘 날지를 못해갖고 막 휘청휘청거리고 가요. 그리고 만약 병 같은 데 이렇게 가둬놓고 또 이렇게 좁은 공간에 놓으면 성질이 못 돼갖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금방 죽어버려요. 전형적으로 뭐 이렇게 좀 동네 그 바보 건달 같은 네. 예, 네, 동네 보면 노는 거 좋아하고.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네. 전형적인 사람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 있죠. 네네. 할 일 없는 실업자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것도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 걷고 뭐 아니,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키다리 아저씨는 숨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독도 얘가 가고.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아, 얘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생겼다고 또 못생겼다고 구박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새 먹이도 되고 개구리 먹이도 되고 사마귀 먹이도 되고 그렇죠. 오, 아니 그 살신성이 나는 네. 모습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실은 잡으면 안 되겠다. 꼬마들이 허구한 날 때려서 잡고 그렇죠. 사람들이 때려서 잡고 이제 잘 잡히니까 네. 맞아요. 집에 어쩌다 들어오면 모기다 그러면서 그냥 뭐 책 던지고 손바닥으로 딱 치면 금방 죽죠. 모기는 그렇게 해서 못 잡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는 금방 잡혀요. 어. 왕모기 잡으면 야 왕모기 잡았다 그리고 또 자고 실제로는 자기 물지도 않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은 그 예전에 그 짓궂은 남자 꼬마들이 이런 각각기기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내연목이라고 여자 맞다. 아이들을 막 이렇게 내연목이라고 놀리죠. 네. 이제 한국에도 한 몇십 종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보통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게 목이라고 오해를 해갖고 우리가 흔히 왕목이 그러면서 많이 잡았죠.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하지원 씨인가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다모 아니요. 예. 그 키다리 아저씨라고 원래 소설이 아마 다른 나라 소설일 거예요. 한국 영화화 있는데 흥행에서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러니 모르지 우리가. 그 한가인 씨 남편이 남자 주인공. 연정훈. 연정훈이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나와요. 아마 제가 그거를 영화로 봤었어요. 네. 봤는데 너무 재미는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키다리가 아저씨가 아니라 네. 왜 네. 동네 보면 이런 유형이 있어요. 동네에 좋아요. 약간 바보형 하나 있고요. 네. 진짜 바보 같고 착한 바보형이 있고 맞아요. 동네마다 어. 하나씩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어. 실제로는 아저씨가 아니고 총각이고 연애 한 번 못 해봤는데 대명사인 거죠. 예, 예. 네. 그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잘생겼는데 대부분? 예, 그다음에 예, 키 크고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고 네네. 근데 엄마가 집에서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게을러 갖고 뒹굴뒹굴하면서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고 네. 그냥 둘둘 말아서 아무데나 처박아 놨는데 옆집에서 누가 예쁜 아가씨가 도와달라 그러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뭐 그런 형들 하나 있잖아요. 그죠? 스튜디오에 나 한 사람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걸을 때는 팔다리 휘적휘적거리고 걷고 한 5분이라면 한 30분 쉬어야 되고 뭐 그죠? 눈은 또 퀭하고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고 입이 짧아갖고요. 그리고 동네 가면 이렇게 동네 네. 꼬마들이 돌멩이 던지면서 이렇게 해도 애들 쫓아갈 힘도 없고 뭐 이런 형 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자기 먹을 거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가 또 이렇게 동네 꼬마들 주고 그리고 뭐 각박이 마냥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누가 너 좋아한대 누가 너 좋아한대 뭐 짝지어주고 다니고 근데 자기는 또 뭐 이렇게 누구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런 유형 같은 벌레가 아마 각닭이 아닐까. 인간하고 똑같네요. 인간 진짜 그런 캐릭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형적인 그런 벌레예요. 그러게요. 좋은 일 하고 다니는데 사람한테는 딱 두드려 맞기 좋고 뭐 혼자 힘도 못 쓰고요. 제가 게으르고. 가만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전 줄 알았는데 네. 약간 김명기네. 각닭이 김명기. 그리고 이제 네. 어디 가다가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넘어져 갖고 어디 이제 맞아. 이제 악가전기 바르고 와야 되고 뭐 이런 아까저기 빨간 거 이제 무릎에 하나씩 옥도진기. 둘 다 맞대요. 네. 둘 다 맞대요. 아까 그거 이렇게 전기랑. 붙이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어디 아프면 빨간 그거부터 약. 발랐죠. 빨간 약 발랐죠. 아까 전기가 맞나요? 아까 찐기가 맞나요?
몰라요. 일본말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근데 그게 상표 이름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괜찮은 애였네. 야, 이제 그런 경우죠. 각닭이 김면. 예, 각각이가 각각이 이제 이름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오해를 제일 많이 받는 벌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요. 예. 네. 왠지 치프다. 나는 사마귀 할게요. 네. 명기 씨 각닭이에요. 각각이 예, 크레인 플라이라고. 둘 다 근데 안 어울려요. 아 그래요? 예, 좀 더 마르셔야 되고요. 아. 우리 뚱. 좀 더 인상도 험상궂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얘가 옛날에 깡마르고 네. 인상이 좀 인상파요. 사회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살이 눈썹 좀 보세요. 저 찌고 눈썹 보세요. 네, 네. 좀 온화해졌죠. 네. 아무튼 우리가 많은 벌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해받는 해충이라고 오해받는 벌레가 이 각닭이에요. 생긴 네, 것. 왕모기. 네. 네. 그리고 알고 보면 굉장히 착하고 음.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을 주는 좋은 익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그 목이나 파리에 비해서 크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원래 왜요? 그런데 이제 예를 보세요. 동네에서 네. 아가씨들이 모여갖고 너 누구 좋아하니 누구 좋아하니 그러는데 네. 꼭 빼놓는 사람이 동네 바보형이나 동네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왜? 네. 뭐냐면 사람이 가진 게 없고 좀 만만하죠, 약간 느낌. 만만해 보이고 네. 여자들의 허영기를 채워줄 만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 나는 아니네. 뭐? 좀 갖고 계신가 보죠. 나는 아니네. 네. 제가 이제 그 OST 하나 소개해 줄 텐데 네네네. 그 노래 오늘 가져왔죠. 오늘 하는데 네.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1961년도 제가 네. 태어난 해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허무맹랑해요. 아, 그런 캐릭터구나. 허영기 있는 여자와 네. 쓸데없이 잘생겼는데 그냥 뭐 그 허영기 많은 여자만 좋아하는 그 남자 그 나오는데요. 이거 보면 정말 좋아하기 힘든 영화예요. 오드리 햇반 아닌가요? 오드리 햇반? 햇반이 아니고 햇번입니다. 오들이 할 뻔은. 오드리 햇반. 그래서 네. 그때가 이제 오드리 헵번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찍었던 영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휴일? 로마의 휴일 때 단발을 하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가 아마 가장 귀엽고 예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에 찍은 게 바로 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인데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이라 좀 원숭미도 있고요. 그렇죠. 활짝 피어날 때죠.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말랐잖아요. 키는 1m70인데 오.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 히틀러의 부역자예요. 그래서 쫓겨다니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독일의 압박을 피해서 살면서 너무 못 먹어갖고 40kg가 몸무게가 안 나갔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평생을 살이 찔 수가 없었죠. 네네. 한참 클 나이에 10대에 이제 먹지를 못해갖고. 그나마 키는 커서 다행이죠. 예.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그 티파니의 아침을이라는 그 영화의 그 약간 하이라이트만 짧게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약간 김명기 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허영기만 어디가요? 약간 캐릭터가 허영기는 아니 굉장히 약간 발랄하다가 갑자기 막 침대에서 울고 있고. 좋을 기가 있죠. 네. 이거 명기 씨 아닌가? 약간 이런 좋을 기. 여자들한테 오드리 헵번이라고 말하면 영광이죠. 최고의 찬사죠. Such an honor. 아니 이상한 행동을 한다. 제가 볼 때 달라스의 오드리 햇반이 아닌가. 햇번이 아니라 햇반. 네. 12개에 10달러? 네. 내가 이거 뭐 음악 듣고 나중에 한번 영화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문리버. 문리버. 김명기의 문리버도 있는데. 네, 티파니에서 블랙버스트. 이거 누가 불러줘 지금 오늘? 이거는 가수가 오드리 헵번이에요? 아니요, 저기 정식 OST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벌레 박사님 모셨어요. 고 에코 패스트로 필립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 청춘 시절에 최고의 여배우가 오드리 헵번이었었다면서요? 오드리 헵번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고요. 네. 많은 사람인데 이제 헐리우드에서 명작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명화극장이라는 이제 TV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주일 토요일 날 밤이었나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맞아. 소유명화. 토요 명화 뭐 이렇게 들어오면
때 뭐 비비안 리라든지 네. 비비안 리가 좀 앞세될 거예요. 아, 그다음에 오드리 헵번,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이런 사람들이 여자 주인공이 되면 저희는 이제 황홀경에 빠져서 보곤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사춘기 때 어떤 그 네. 트로이카네요. 외로움을 달래주던 이제 그 누구죠? 그 줄리엣은 누구였죠? 로미오 로미오 줄리엣. 로미오 줄리엣. 아, 올리비아 하세. 올리비아 하세도 많이 좋아요. 야. 그럼 그 4명 중에 우리 그 대표님이 가장 이상형. 저는 사실 잉그리드 버그만을 좋아했고요. 예, 잉글리드 버그만요? 예, 잉그리드 버그만 네, 아세요? 전 모르는 몰라요. 사람입니다. 네. 네. 이름 꽤 많은 배우가 있어요. 이제 약간 그 시대에는 우리가 선호하는 얼굴형들이 아, 이제 고전적이죠. 미인. 그렇죠. 네.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어떤 배우 좋아하시나요? 지금은 좋아하는 배우가 별로 없어요. 이야. 저는 제 다 취향이에요 죽었죠, 지금. 지금. 예?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겠죠. 왜냐면 요즘에는 용이랑 잘 안 보니까. 예.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 돌아가셨어. 예. 슬픈. 옛날에 많이 봤죠. 헐리우드 영화를. 요즘 예쁜 배우들 많아요. 요즘도. 네, 저 제시카 알바 좋아합니다. 제시카 알바. 예. 네, 괜찮지 않아요? 예, 제가 그 유명한 야구 선수하고 결혼했다 이혼한 것까지는 알아요. 김명기 씨는 그 산드라 블록 좋아하고. 산디 블락 그냥 이거 이웃집 선드로 블록을 뭘 그렇게 이웃집 아줌마 같이 아, 생겼죠. 저- 아니 그 산드라 아니 블록이요? 누구지 그 가수도 하면서 왜 약간 스페니시 계열의 여자분 있잖아요. 아, 누구지? 네. 내가 그게 모르는 제시카 누구지? 알바잖아요. 아, 그 하여튼 있는데 그분 어. 좋아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블락 언니는 블락. 예,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앞에 소개했던 예. 키다리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각다기의 소재하고 좀 비슷해서 네. 소개해보려고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1961년도에 오드리 헵번과 조지 페파드라는 두 배우가 주연을 한 그렇죠. 영화인데요. 네. 네. 이제 로맨틱 코미디예요. 코미디예요? 네, 그러니까 1958년, 그러니까 3년 앞서서 소설이 나왔는데요. 소설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영화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 시나리오 썼을 때는 네. 원래 여주인공을 했을 때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릴린 먼로였어요.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이 콜걸이었거든요. 원래. 아, 약간 네, 그래서 화려하고 네네. 허영기 많고 섹시한. 사치하고 네. 그리고 아주 섹시한 여자를 하려니까 마릴린 먼로가 어울렸는데 마릴린 먼로가 당시에 출연 예정인 영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자 주인공이 콜걸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이미지하고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그렇지. 이미지하고 네. 그냥 거절을 해버렸고 아하. 네. 이때 이제 오드리 헵번이 캐스팅이 됐는데 안 어울리죠.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할을 프리랜서 주로 파티나 상류사에 초청을 받아서 파트너를 해주는 프리랜서 역할로 바꿔서 네. 이제 플래너군요. 나오군요. 약간 그 플래너라기보다는 그냥 플랜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초청받아서 거금을 받고 그러니까 뭐 하루 그냥 파트너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왜? 무슨 그 데이터를 말인지 알겠다. 해주는 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대행. 사랑하지는 않는데 대행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외모도 대하되고요. 네, 애인 대행, 애인 어. 대행. 네, 뭐 그런 네. 거죠. 네. 요즘 한국에서 유행인데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왜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그 영화 제목처럼 보면 왜 그런 영화 제목을 달았냐면 티파니라는 보석상이 있어요. 그게 뉴욕 5번가에 있어요. 당시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보석상이었는데 이 영화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명소가 되었겠죠. 예, 그런데 여기 여주인공이 이제 홀리라는 여자예요. 이게 오드리 헵번 역할이죠. 근데 홀리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홀리, 네. 홀리. 거룩한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는 전혀 반어법이네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반어법이네. 예, 그러니까 이건 영화적 플롯의 장치죠. 그렇죠. 야. 영화에 반전을 주는 장치인데 그렇죠. 어. 네. 허옇게 가득한데요. 머리는 이렇게 올렸고요. 2단으로. 거기에 머리띠는 진주로 2겹, 3겹 했고요. 네. 그다음에 목걸이도 2겹, 3겹 하얀 백진주를 해서요. 네. 했고 그다음에 까만 벨벳 드레스를 입고 네. 아, 네네. 장갑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디 팔꿈치까지 오고요. 장갑. 예. 그리고선 하얀 그 봉투애들은
그게 뭐라고 그러지? 크루아상. 크로아상. 빵을 딱 들고 맞다. 막 씹어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들고 이야. 그 멋있다. 우울할 때 그 잘 우울하거든요. 우울해하면 꼭 거기 와서 맞아요. 자주 울죠. 보석을 이렇게 네. 봐요. 그게 취미예요. 살 아, 돈은 보석 없고 보면서. 아, 살 돈은 없고 이제 혼자서 그래서 밥 먹으면서. 티파니에서 그게 아침물이에요. 분명히. 예. 아침을 하는데 그러고 하루하루 살고 네. 그러는데 이제 시작할 당시에는 그 이제 감옥에 갇힌 마피아 네. 이제 두목을 면회가는 게 일이에요. 아, 두목을 사랑하네. 예, 아니 사랑하지는 않는데 예. 가서 면회를 해주면 돈을 받는 거죠. 아. 예. 그때 이제 그 아파트 2층에 남자 주인공이 이사를 오는데 무명 소설가예요. 어허. 아, 잘생겼죠? 젊은 네, 청년. 잘생겼죠. 네. 잘생겼는데 이 남자는 단백수고요. 이제 무명 소설가니까 돈이 없겠죠. 둘 다 그쵸? 돈이 없어. 예. 그리고 2층인데 이제 둘이 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빌려 쓰는 거로 이렇게 서로 인연을 맺어요. 저기 홀리하고. 네. 그런데 이 남자도 돈이 없으니까 남자, 네. 아니, 돈 많은 여자와 하룻밤 자면서 생활비를 왜 벌어서 쓰는 사람이에요. 아, 남자가 예. 남자가 또 애인 대행. 예. 야. 그러니까 구도가 좋아요. 근데 이 남자 이름은 뭐냐면 폴이에요. 폴. 그러니까 폴이 뭐냐면 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잖아. 네, 파스토 야. 폴. 그러니까 그 영화적 장치 작가의 그 어메이징하네. 기발한 그 구상이 아주 정말 절묘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잘 맞아 들어야죠. 어, 둘 다 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 생활은 허영기 많고 사치 좋아하고 돈 많은 남자 한번 잡아서 평생을 이렇게 안락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이 여자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분한 그러니까 홀리가 네. 결국 문제가 돼요. 그 마피아를 계속 찾아갔기 때문에 네. 연류가 되는. 그게 연루가 돼서 사실 연루가 된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이제 수사를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이 나오죠. 네. 그때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이제 2층에 올라온 폴이에요. 폴은 그런데 저 여자를 보는 순간 사랑이 깊이 빠져버려가지고 빠져버렸구나. 야. 저 같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 여자? 예쁘잖아요. 예쁘다고만 사나요? 뭐 근데 불나방 같은 성격. 감당이 안 되는데 네. 그 돈 많은 여자도 끊어버리고 그 여자한테 완전히 그냥 올인했군요. 홀릭해요. 완전히 빠져버려요. 어. 근데 이 여자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관심이 없어요 남자한테. 돈이 마음은 있는데 네, 돈이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아이고 이럴 수가. 들어주지를 않는데 한 번은 이제 사랑 고백하고 막 가는 택시 안에서 싸우는데 그 택시가 어느 택시냐면은 또 돈 많은 남자 브라질의 부호 아, 어. 부호한테 이제 가는 가겠다고 브라질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려 그러는데 이미 브라질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너 마피아에 연루됐었기 때문에 내가 너 싫다. 그래서 거절을 할 거야. 아마 제 알았어요. 기억엔 그래요. 어.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남자가 화를 내고 이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기르던 고양이가 있어요. 홀리가. 네. 고양이가 있는데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냥 고양이야. 고양인데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고양이가 누구를 뜻하냐면 구도상에서 영화의 어떤 스토리상에서 그 홀리 자신이에요. 아. 이름도 없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또돌이, 존재예요. 또돌이. 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 여자니까 자기는 브라질 부호한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비 오는 차 속에서 택시 속에서 버려버려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폴이 화를 내면서 그 고양이를 찾으러 가고 당신하고 헤어지겠다고 나가봐요. 이야. 그때 여자가 뭘 느끼냐면 어허.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어허. 모든 존재가 사라져 버렸잖아. empty. 예. 자기는 뭐예요? 뭔가 갖고 싶어서 텅 빈 마음. 그걸 살려 뻥 뚫려버린 거죠. 그렇죠. 자기를 채워주는 게 다 홀이 사라졌는데 홀. 자기가 정녕 원했던 건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울면서 이제 그 남자를 찾으러 가고 고양이를 찾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아. 그게 그 스티파니에서 앞치물인데 이 여자가 이제 부르는 노래가 창가에 앉아서 기타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제 문 리버예요. 아. 근데 이 노래 자체도 가사를 들으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은 되는데 네. 되게 공상에 젖어 있고 네. 뭐 그렇죠. 약간 이렇게 허망된. 약간 허황된 느낌의 노래긴 해요. 그런 느낌 몽상가에 한데. 관한.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둘 다 되게 그 당시에 이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네네. 그리고 젊은이의 양지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여자 주인공 그 남자가
최수종 아닌가요? 아니요. 그 한국에 있었고 거기서도 보면 그 동생은 전. 그 남자가 네. 사회적 신분을 이렇게 바꿔서 굉장히 부잣집 여자하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이제 약혼 놔두고 그랬는데 옛날에 사귀던 여자를 물에 이제 밀어서 죽이고 하는 아이고, 젊은이 양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었어요. 보트 타고 나가서 죽이나요? 맞아요. 이야. 그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추측이 한번 해봤어요. 당시가 그랬어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시대적 네, 배경이죠. 그 시대상이 이제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여기서는 장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인 폴이 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매일 느끼고 살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건 그 여자거든요. 그 그렇죠. 여자가 어떻든 간에 그 여자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야. 예.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한다고 좋아하긴 해요. 근데 내가 진정 사랑하는 건 환경적인 소유.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남녀의 차이 같아요. 예, 네. 그러지 이제 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에리 프롬이라는 네. 정신분석학사예요. 유대인 정신분석학사인데 그 당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1910년도생일 거예요. 그때쯤인데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존재. 진짜요? 네, 소유냐 존재냐. 이게 소유나 존재. 원래 영어 제목이 to have or to be예요. 야. have or to be. 멋지다. 투비지. 꼭 그거 읽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쓴 책이 또가 뭐가 있냐면 네. 네.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네요. 근데 그 두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꼭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산업화되고 또 문명의 어떤 큰 수레바퀴 속에서 사람들이 짓밟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인간성이 매몰되면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소유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는 수단이 네. 수단이라는 도구가 이제 주체로 올라온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네. 태진아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나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뭐 오드리 헵번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네.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닐 거예요. 예쁘다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소유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오드리 헵번도 그걸 깨닫고 이제 고향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네, 돼요. 그리고 네. 그 남자도 다시 찾고 그게 본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름 없는 이제 그거죠. 이름 존재를 없는. 깨닫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야. 저는 갑자기 소유냐 존재냐. 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사랑이죠. 어.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제 저도 은퇴할 나이가 점점 다가오는데 예.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은퇴 다 플랜이 잘 세워져 있냐고. 네. 예, 잘 세워져 있습니다. 네. 뭘 어떻게 준비하시냐 그래서 책을 한 권 한 권 사 모으고 있습니다. 오. 저는 이게 제 은퇴 플랜. 아, 예. 뭐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은퇴 후에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가는 일은 뭔가 쌓아가는 일은 책이 내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돈이 아니라.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각각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여기 남녀 주인공 두 존재가 네. 되게 겉으로 보면 각다기 같은 그냥 멀대 같고 사회에 부조리한 존재 같고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존재 자체는 귀중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 교회 성장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상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 다음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많이 냈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필요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필요한 거지 필요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야. 예, 네. 사랑은 그냥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이야. 오늘 이제 심오한 그런 네. 철학적인 그러한 야, 것 때문에도 네.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각닫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두 인간 각닫기처럼 보이나 그 거기에서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 중요한 시간이었고, 요게 오버래핑 됐어요. 한국 이 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도 각닫기 같은 존재 둘이 나와요.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네, 각닫기 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 풍성하게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나눌게요. 예,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